요르단과의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내용적으로 요르단이 이긴 경기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경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폼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요르단 선수들은 강한 압박으로 우리 선수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초반부터 강한 압박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파울을 당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가는 듯 했으나 박용호 선수는 압박을 받으면 힘과 무게 중심을 잃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패스미스와 큰 실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원 미드필더가 거의 없는 듯한 플레이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는데요. 중원 미드필드가 비어있기에 사이드로 공격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에게 항상 지적받던 이기재 선수는 이전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조규성 선수는 골로 직결될 수 있었던 많은 빅찬스들을 놓치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후반에 교체된 김태환 선수는 좋은 크로스 기회가 나왔을 때 계속 머뭇거리면서 공격의 속도를 늦췄으며 황인범 선수는 초반 부상으로 부진한 것처럼 보였으나 후반에 골을 넣으면서 공격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는 김민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날 김민재는 거친 요르단 선수들의 공격을 모두 직접 막아내면서 아주 위협적으로 보였던 많은 순간들에 큰 활약을 해냈습니다. 이날 김민재가 없었다면 더 많은 골을 먹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사이드에서 저돌적으로 달려들면서 골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황희찬 선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해외의 많은 팬들은 한국이 우승 후보로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 한국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를 본 많은 아시안컵 팬들은 이번 경기를 최대 이변으로 생각하면서 베트남과 일본과의 경기보다 가장 충격적인 경기였다며 많은 반응들이 올라왔는데요. 그러한 댓글들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본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지금까지 봐온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16강에 진출하면 한국과 붙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우리는 한국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니 그런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흥민을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뛰고 있는 많은 유럽파 선수들은 한국 리그 선수들과 잘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물론 그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는 선수 개인의 능력보다는 서로의 호흡입니다. 패스미스가 많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호흡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한 팀이라고 평가받던 한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따낸 요르단에게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요르단이 피파 랭킹 하위권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잘생긴 조규성 선수는 정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방송을 많이 병행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일본에도 방송을 시작하고 폼이 떨어져서 결국 은퇴한 야구 선수와 축구 선수가 많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그러한 길을 걷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봤다는 한 프랑스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조규성이라는 선수가 가장 큰 문제다. 도대체 스트라이커로 조규성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프랑스에서 왔다. 이강인을 보기 위해 경기를 찾아봤지만 손흥민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경기가 시작되고 알았다. 도대체 한국의 축구 감독은 손흥민이 있는데도 그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손흥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규성이라는 선수는 슈팅 능력이 정말 최악의 수준이다. 발만 대면 골이 될 수 있었던 큰 찬스들을 전부 날려버렸다. 저런 선수를 손흥민보다 앞선에 놓고 쓰고 있다는 것은 감독의 역량 문제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저렇게 좋은 선수진으로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이번 경기는 완벽한 전략의 승리였다. 요르단은 오랫동안 한국의 전력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보이고 완벽하게 한국 맞춤형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들의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낸다. 만약 김민재 선수가 없었다면 더욱 많은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기하게 공격수가 돌파하더라도 그 옆에 김민재가 있으면 절대로 골로 이어질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신기하고 무시무시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은 이번 경기를 보고 정말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중국은 피파 랭킹 106위인 타지키스탄과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 피파 랭킹 107위인 레바논을 상대로 무득점 무승부를 했을 정도로 심각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과 요르단 경기에 대한 평가를 기세등등하게 해냈는데요. 헛소리만 써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경기가 끝나자마자 몰려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미드필더들은 심각하다. 한국은 패스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모두 다른 리그에서 온 선수들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너무 많은 국가의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호흡이 전혀 맞지 않다. 요르단의 플레이는 압박 위주의 플레이였다. 그러한 플레이는 모든 팀에게 잘 먹혀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중국 팀에게는 요르단의 압박식 플레이가 먹히지 않는다. 중국은 안정적인 패스 위주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국이 보인 모습들은 정말 처참했다. 패스 미스는 엄청났고 한국 리그 선수들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눈에 띄었던 선수는 한국의 공격수인데 키가 매우 크고 잘생긴 것으로 유명한 선수라고 하지만 축구 실력은 외모와 완전 정반대인 것으로 보였다. 사실 외모도 잘 모르겠다. 그 선수는 우리 장림펑과 비교하면 장림펑이 훨씬 남자답고 잘생겼다. 축구 실력도 정말 최악이다. 정말 왜 그렇게 슈팅을 한 건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부 찬스를 날렸다. 나는 오늘 그 선수가 무승부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솔직히 한국이라면 요르단을 이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아시안컵은 이변의 연속이다. 베트남이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 일본과 비등하고 그러한 베트남을 인도네시아가 이겼으며 이라크가 일본을 이겼고 레바논과 타지키스탄이 아시아의 중국과 무승부를 하고 있다. 여러모로 정말 이변이 많은 아시안컵. 꽤나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좋아요를 엄청 많은 댓글이었지만 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레바논과 타지키스탄이랑 동점 무승부를 한 것도 이변으로 쳐줘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뭘까요? 중국도 우리가 보는 안기자 유튜브처럼 빌리빌리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온갖 거짓과 날조로 중국 축구를 포장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상만 보던 중국인들은 항상 한국팀을 까내리기 바빴는데요. 이번 요르단과의 경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중국인들은 아무래도 파티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의 빈자리가 참 아쉬웠는데요. 전체적으로 빌드업만 진행하고 슈팅까지 연결이 안 되는 참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는 선수라기보다는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영리한 선수이고 손흥민은 돌파가 가능하긴 하지만 빌드업이 잘 된 팀에서 슈팅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처럼 압박이 너무 심했던 경기는 결국 사이드에서 혼자 드리블을 저돌적으로 치면서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황소 같은 선수가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훈련 중 엉덩이 부상으로 경기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도 꼭 다치지 말고 아시안컵을 우승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 다 받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